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교차로 뉴스 10월 24일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이 이번 주 세 번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될 합의금은 개인당 $7 20센트로 약 100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지급됩니다. 페이스북 측은 24일부터 체크 발송과 전자 결제 처리를 시작할 것이며 사용자들이 최종 합의금을 받는데 약 2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작년 약 130만 명에게 1차 합의금 $397와 올해 3월 2차 합의금 $30 61센트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의 합의금을 모두 수령한다면 사용자들은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합의금으로 페이스북으로부터 총 $435를 받게 됩니다. 페이스북과 일리노이 사용자들의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법정 소송은 8년에 걸쳐서 이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총 $6억 5천만 달러에 달한 역대급 규모의 합의금 지급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약 11만 명에 달하는 지급 대상자들이 첫 번째 합의금 지급을 수령하지 않아서 $4,3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합의금 또한 약 2만 7천 명이 미수령해서 약 $840만 달러 합의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합의금은 2차 합의금 수령을 완료한 대상자 약 10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세 번째 합의금 지급 완료 후에 미지급된 모든 페이스북의 합의금은 일리노이주 미국 시민자유연맹에 기부됩니다. 지난 21일 토요일 한울 종합복지관 주관으로 효사랑 큰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효사랑 큰잔치 행사는 시카고 연장자 어르신 700분을 모시고 글랜비에 위치한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교차로 유튜브 뉴스 앵커 임종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한울에서 마련한 교통편으로 행사에 도착하신 어르신들 점심 식사 대접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 주 시카고 김정한 총영사, 일리노이 세탁협회 김동철 회장, 일리노이 의원 브래드 슈나이더의 축사와 한미 우호 네트워크 진한순 회장의 축하 영상에 이어서 효잔치 공연 일부에서는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의 방황 해피니스, 단소 앙상블 고향해봄, 가야금 앙상블 오봉산 타령, 기악 앙상블 아리랑 메들리, 꽃타령 진도아리랑, 타 합주곡 공연에 이어서 시카고 연장자 색스폰 그룹 엔하모닉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경품 추첨에서 대한항공 왕복 비행기표의 행운은 시카고 거주하시는 권순자 씨가 당첨됐습니다. 손지선 한울복지관 사무총장은 교차로와의 인터뷰에서 청명한 가을날 어르신들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쁘다며 한울 행사를 위해 도움 주신 단체와 개인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987년에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한울 종합복지관은 시카고 거주 한인 이민자를 돕기 위해서 시카고와 북부 사무소에서 매년 7,000명이 넘는 한인 이민 가족들과 연장자들에게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중서부 제양군인회는 지난 21일 오후 12시 노스브룩 꽃놀이 식당에서 제71회 제양군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전직 제양군인회 회장, 각군 향군단체, 향군 임원들과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관 총영사, 김길령 민주평통 미 중서부 주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사회 안준성 육군 부회장 및 사무처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향군인의 다짐 낭독, 포상,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정호 미 중서부 제양군인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양군인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한인 동포들을 위해 나설 것이며 강력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헌신하는 안보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진한순 한미 우호 네트워크 회장이 제양군인회 및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인정받아서 공로휘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오하이오주 트럼블 카운티 관광청은 한국 요리 이벤트 키친 테이크오버를 지난 18일 개최했습니다. 트럼블 카운티는 클리블랜드와 피츠버그에서 약 1시간, 시카고와 뉴욕의 중간에 위치한 오하이오주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오하이오주 나일스의 이스트우드 이벤트 센터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열렸습니다.
한국 커뮤니티가 성장함에 따라서 한국 요리를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떡볶이, 만두, 감자, 핫떡, 단호박죽, 김치, 파전, 잡채, 제육, 불고기 등의 메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트럼블 카운티 관광청은 특별하고 진정성 있는 행사를 만들고자 시카고 한국문화원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컬리너리 디렉터인 지현정 씨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행사 참석자들은 요리를 담당한 시카고의 코리안 케이터링 5개인 셰프가 준비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번 행사의 목표는 두 가지로 울티움의 경영진에게 전통 한식을 대접해서 지역사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 리더들이 울티움 직원들을 만나서 울티움이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트럼블 카운티 관광청의 베스 코트위스 카마이클 전무이사는 이 행사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시카고 북서부 서버브 벤슨빌 지역에서 한 남성이 파티 도중에 말다툼을 벌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검찰 자료에 따르면 케빈 크랭크는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랭크는 사건 당시 4 노스 500 처치 로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 도중에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피해자가 크랭크의 신발 한 켤레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말다툼이 고조되자 크랭크는 차고에서 총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5발의 총격을 쏴서 살인했습니다. 피해자 신원은 데스플레인에 거주 중인 빅터 가르시아로 확인됐습니다. 가르시아가 실제로 크랭크의 신발을 훔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랭크는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크랭크는 체포 이후 피해자 가르시아가 자신의 신발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검찰 측은 크랭크가 신발 한 켤레와 무례한 기분을 느껴서 가르시아를 총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끔찍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랭크는 현재 보석 조건 없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을 위해서 코트를 기부하는 캠페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 코트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단체인 웜 코트는 크레틀 투 크레용, 시카고 라이트, 이리 헬스 등 시카고 전역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서 올 겨울 이주민들에게 18,000벌의 코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10월 말까지 외투 기부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사장 겸 CEO 인베스 아모디오는 유아부터 남성용 4X 라지까지 모든 사이즈의 코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트는 깨끗하고 새 것이거나 부드럽게 착용한 상태여야 하며 얼룩, 구멍, 지퍼가 고장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윈웜 코트 웹사이트에는 시카고에서 코트를 맡길 수 있는 장소가 표시된 지도가 있으며 외투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장소가 100곳이 넘습니다. 기부할 중고 외투가 없는 사람들은 윈웜 코트에 현금을 기부하거나 코트 드라이브를 주최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카고의 페라라 캔디 컴퍼니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젤리벨리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두 회사가 공동 발표했습니다. 거래는 올해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리벨리는 1869년 일리노이주 벨빌에서 설립된 100여 가지 맛의 젤리빈을 제조하는 회사지만 1913년 시카고 북부로 이전, 약 10년 후에 캘리포니아 북부로 이전했습니다. 젤리벨리 인수는 페라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라라는 스위트하츠, 넛, 레피데피, 고브스토퍼, 트롤리 등 다수의 인기 캔디 브랜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젤리벨리 이사회 회장 허먼 로랜드는 직원, 소비자 제품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켜왔다면서 페라라 팀을 만났을 때 캔디 사업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공유하며 전 세계 직원들의 경력과 제품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재능과 자원을 갖춘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는 올 겨울 평년보다 더 따뜻하고 건조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강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기록상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낸 지난 2015년에서 2016년과 비슷한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의 엘니뇨 현상은 일반적으로 남부는 더 습하고 서늘한 날씨를, 북부는 더 건조하고 따뜻해지는 날씨를 가져오는데 올 겨울도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에 따르면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특히 북서부, 오데오, 북동부 지역이 평균 기온을 상회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남부 지역은 이번 겨울 평균 이상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와 남부 로키 산맥과 중부 평야도 올겨울 평균보다 더 많은 강수량으로 습한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가뭄에 몸살을 앓는 미주리, 캔자스, 네브라스카 등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강수량이 예측됩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은 습하고 많은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기록적으로 많은 강수량이 발생해서 역사상 가장 습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일리노이주 글렌 앨런에 위치한 두페이지 대학은 학생들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레스토랑 워터리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요리사와 서버는 모두 대학에 재학 중이며 실제 현장과 같은 환경을 통해 전문 분야를 실습합니다. 메리베스 리온 호텔 및 관광경영학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의 목표를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곳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며 직장에 들어가면 훌륭한 요리사나 훌륭한 서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인터내셔널, 베지테리언, 스테이크하우스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됩니다.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업계에 종사하며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점심은 4코스로 $20, 저녁은 5코스로 $20에서 $50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두페이지 대학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충전 규격에 대해서 테슬라의 낙스 방식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 미국 법인은 2025년 이후 북미에서 판매되는 도요타와 렉서스 전기차에 테슬라 방식의 충전 포트를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도요타 전기차도 12,000개 이상 있는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 슈퍼차저로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도요타는 그동안 낙스와는 별도의 콤보 규격을 채택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규격을 표준으로 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 낙스를 지원하는 어댑터를 마련해서 테슬라식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포드 자동차와 GM이 테슬라식 충전 방식을 채택했고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닛산 혼다도 채택을 표명한 가운데 최근에는 현대차도 테슬라식 충전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는 미국에서 전체 점유율의 60%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도요타가 채택을 결정함에 따라서 북미 충전 규격은 테슬라 방식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